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신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추석 전 마지막 기회.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삼성 로봇 대장주 이 기업. 저라면 오늘 올인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또 여러분들 TFE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자, TFE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 해당 종목도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자, 5월 이후에 이제 주가는 지금 약 4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2배에서 10배까지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날라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정말 추석 전 오늘 마지막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오늘 놓치고 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 시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추석 전에는 좀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시총도 2,000조 붕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3고에 2달만 이제 54조 증발.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 쳐야 되는 게 아닌가,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제발 손절 치지 마시고요. 제발 버티세요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명절 전에 증시 하락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나오는 게 뭡니까? 고금리와 고유가와 강달러. 이른바 3고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모멘텀으로서 지금 시장은 앞으로 셧다운에 대한 이런 리스크까지 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일단은 고금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금리. 일단 금리 자체가 고금리는 맞습니다. 자, 지금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5.5% 정도로서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여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추가 인상이 된다는 건 악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지속적인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상이 되고 나면은 어쨌든 뭐 한다. 내년부터는 이게 급격하게가 됐던 점진적인 됐던 점차적인 무엇을 하겠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는 건 악재는 맞지만 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선반영이라는 거겠죠.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증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 너 때릴 거야 놓고 때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이 심리적으로 나 맞겠구나 하면서 이제 힘을 주기도 하고 좀 덜 아프게 맞으려고 이제 자세를 좀 취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막상 이게 금리 인상이 되고 났을 때는 뭐 합니까? 이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준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하락 여파가 이제 큰 게 아니라 단발적인 하락 여파와 함께 이제 뭐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 실적이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급등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최악의 실적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막상 최악의 실적 발표가 나와버리니까 뭐한다?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없을 거다. 이제 뭐가 나와도 지금보다는 실적이 그래도 양호할 거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뭐했습니까? 주가가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역시도 악재는 맞아요. 근데 뭐다? 분명히 선반영이 되었던 만큼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발적인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또 두 번째 이제 고유가. 자, 고유가 보면 우리 국제 유가를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92에서 93, 이 달러가 굉장히 강한 저항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맞으면서 지금 90 아래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가적인 부분에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봅니다. 특히나 이게 아무리 백날 고유가를 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과거의 최고점이 얼마였어요? 최고가 123달러였습니다. 123달러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야 큰일 났다를 외쳐야 되는 거지, 123달러도 견뎠던 우리들이 100달러를 못 견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123달러를 돌파하고 났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하지만 그 불안정으로서의 최고점은 123달러였습니다. 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불안하다 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는 있겠죠. 123달러 근접할수록 돌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아직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러. 자, 달러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자, 우리가 2020년도에 달러 최고치가 얼마예요? 1440달러였습니다. 이때 증시 폭락하고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달러 역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채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가 이런 것들과 함께 달러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1350이라는 구간대를 두고 저항을 맞는 중이고, 이게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1400을 뚫기 전에는 크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400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때 또 최고가 가는 거 아니냐면서 또 개인을 털면서 흔들어 제끼긴 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불안정해야 되는 건 언제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뭐 달러를 봤을 때 1100달러, 이런 구간 대비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이제 뭡니까? 달러라는 부분이라든지 유가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 이런 부분, 고달러, 고유가, 고금리 이런 부분이 이제 강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이 1440을 뚫지 않는 이상은 증시의 무조건적인 악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증시 하락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증시 하락을 유도하느냐,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3고라고 표현을 하죠. 이 3고를 통해서 개인들의 이 투자를 뭐한다? 투심을 악화시키고 투매를 유도한다라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늘 명절마다 그랬어요. 사실상 명절마다 왜 시장이 급락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지 좀 오래되셨으면 아실 거예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추석 연휴가 있었죠.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이때 뭐가 터졌습니까? 이때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증시가 열리자마자 뭐 했느냐? 증시가 열리자마자 사이드카 발동하고 서킷 걸리고 그냥 바로 개파라고 그냥 갖다 내리 찍었어요. 자, 이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긴 연휴는 사실상에 어떤 일정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 긴 연휴 동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러시아가 핵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또 반격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명절 전은 사실 우리가 명절 전뿐만 아니라 긴 연휴를 앞두고서는 당연하게 뭐가 나온다? 투심 악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투매 물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예요? 3구라는 리스크를 가지고서 개인들을 턴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의 추석 이후에 증시의 상방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제가 추석 이후에는 증시의 상방을 좀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여기 플러스 알파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슈가 있죠. 사실상에 본다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증거금만 33조가 몰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따따상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아니죠. 최근 들어선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의 이 자금이 몰리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필옵틱스 대비해서는 지금 이 증거금만 2배에서 3배가 몰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증거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냐고 하면요. 20억 이상 고액 자산가가 1190명이 몰렸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20억 이상 고액 자산가가 나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내일이 은행에다가 뭐 했겠어요? 뭐 돈을 20억을 모아놨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10년 만에 상장하니까 사야지 청약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20억 이상 고액 자산가들은 다 뭐 했다? 사실 20억 이상으로 잡았지만 1억 이상으로 보면요.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 그러다 보니까 1억 이상 이런 거 이 고액 자산가들이 다 뭐 하느냐? 이 두산 로보틱스를 사기 위해서 3년, 5년, 10년 동안 은행에 저금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었겠죠. 이 투자금을 뭐 한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회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매도세가 어떻게 된다? 증시의 투매의 가치 가담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두산 로보틱스 청약 단 하루 만에 증시 주변 자금 12조가 감소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최소 12조, 이제 증시 주변 12조를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자금을 회수해서 어디로 갖다 넣었다? 하루에 12조만 바로 그냥 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갖다 부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두산 로보틱스 청약 12조 갖다 부었으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2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20억을 갖다 때렸는데 공모가 26,000원짜리 2주 받았으면 얼마가 남아요? 19억 9,999만 아니죠. 한 5만 남나요? 돈이 굉장히 많이 남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환불입니다. 환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33조 원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환불되는 이 돈이 어디 갈 것이냐. 그래서 청약 환불 자금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환불금 잡자라고 하면서 이 환불금에 대한 이 기대감이 또 증시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필옵틱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몰리지 않았다가 33조 원이 몰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겠어요?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건 따따상을 기대합니다. 따따상을 기대한다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자마자 두산 로보틱스를 사기 위해서 매수 버튼을 갈기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전 제가 보는 거는 이 33조 원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사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그만큼 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다시 두산 로보틱스를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난다라고 하면 따따상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지 않고 기정사실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 사면 되겠네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늘 얘기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장하자마자 따따상 가고 있고 만약에 따따상 가면 다음날 또 점상 가고 있는데 이거 잘못 물리면은 바로 마이너스 50% 만약에 따따상에서 이거 그냥 바로 그대로 하한가 풀린다고 하면 마이너스 50% 그냥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 하루가 아니죠.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마이너스 80%도 날릴 수 있는 게 따따상입니다. 이거 뭐하러 사요?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최근에 삼성이 현장 투입한다고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움직였던 게 뭐예요? 로봇테마주잖아. 로봇테마주. 그럼 저는 당연하게 뭐 할 수밖에 없다.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언제요? 10월 이제 추석 이후에 바로 상장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추석 이후 이제 10월 5일인가요? 하루 이제 쉬고 하루 만에 이제 상장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이제 저는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뭐 대기업들의 뭡니까? 이 로봇들에 대한 투자 이슈도 나와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 정책 수혜까지 봤을 때 중장기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는 누가 이끈다?
로봇주가 이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로봇주를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로봇의 상용화가 지금 뭐 아직은 뭐 자율주행 로봇 쪽이긴 하지만 2024년부터 상용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해요. 2024년부터 상용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2차 전지 전기차도 여러분들 알지만 우리 테슬라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막상 상용화가 되니까 뭐예요? 상용화가 되니까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필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쭉쭉쭉쭉 날아가서 지금의 에코프로가 탄생했죠? 지금도 로봇을 이야기하면 아직은 멀었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상용화가 만약에 내년부터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또다시 로봇의 핵심 부품이 뭔가 하면서 미친놈 마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에서 경험했던 미친 수급이 로봇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사지 않는다면 늦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봤을 때 사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고 굉장히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더 이상 뭐 소개를 시켜드릴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로봇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늘 얘기했지만 9월달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했어요. 3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시를 9월 내내 밀었지만 뭐 했다.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갖다 그냥 사면서 올해만 15조가 넘는 자금을 갖다 올인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로봇이 되었던지 반도체가 되었던지 AI 인공지능 뭐가 되었던지 삼성전자를 엮지 않는 이상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삼성전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로봇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연내 승부수 띄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연내 로봇 출시할 거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11월 로봇법이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10월 달에 추석이 딱 끝나고 연휴가 끝나고 이때부터 상승 랠리를 잡았을 때 11월 달에 로봇 출시할 거다. 이런 언제 공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은 10월, 11월 이 기대가 이어서 날리기 충분하겠죠? 자, 그리고 이 11월이 지났을 때는 또 뭐가 나와주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로봇주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외국인 연일 매도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빠진다. 뭐 미국에서 로봇주 상승 나오고 있고 테마주 올라타고 있고 이제 지속적인 이제 미국 증시에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상승이 나오니까 국내 증시도 따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뉴스가 좀 잘못된 게 뭐냐고 하면은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로봇주가 빠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미친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소개를 이때 시켜드렸어요. 2월 달에, 3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시켜드리고 주가가 몇 배 올라갔습니까? 14배에서 15배 올라갔어요. 14배에서 15배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 정도 빠졌다. 이런 거는 조정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급락이다, 빠졌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뭐 지금 집값 하락한다고 하면은 무슨 집값이 10억이 뛰었는데 2억 빠졌다고 하냐. 앞으로만 5억은 더 빠진다 그러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미 14배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거 빠졌다고 어떻게 주가를 빠졌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얘가 진짜 빠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최소 50%는 더 빠지고 나야 이제 더 빠졌구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13배가 올라간 종목이 이거 빠졌다고 빠졌단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뭐 다른 로봇주가 됐든 이거는 지금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정이라고 표현을 써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조정이든 빠지든 이런 자리 사실상에 뭐 매수를 한 게 잘못이지. 여기서 매수했어봐요. 이미 여러분들 14배 이상 수익 보고, 그냥, 너는 빠져, 너는 조정해라, 너는 빠져라, 나는 기다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지.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주들, 저는 삼성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봤을 때 삼성이 지금 연내 출시 예정인 거는 뭡니까? 바로 보핏이죠, 보핏. 보핏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좀 보면 좋아요. 웨어러블 로봇.
근데 이 보픽 같은 경우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주가 강세, 로봇 감속기 점유율 80% 이상 차지한다고 하면서 얘가 보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움직이죠. 그래서 이렌시스가 지금 월봉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이제 내일 얘가 갑자기 하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월봉상 여기 저항 4,000원 다 뚫어놓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여기서 눌린다 하더라도 4,000원 지켜냈을 때는 얘는 거의 신고가 패턴이라 봐야 돼요. 저는 이렌시스가 앞으로 그래서 더 크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렌시스 사라고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지 마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건 바닥에 있는 종목 소개시켜드리지 이미 날라간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2배, 3배 이상 수익 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하러 내가 여기서 씹어먹으려고 올라가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손실을 봐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렌시스가 차트를 봤을 때 더 갈 확률이 높으니까 뭐예요? 보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이번 하반기에 또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감속기는 사실 뭐다? 이렌시스가 가져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부분을 좀 봐야겠죠. 보핏이 무슨 감속기만 가지고 구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동기 부품 중 하나의 감속기 가지고서 이제 보핏이 끝 아니에요. 로봇 하나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부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뭐예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핏이라는 이름과 이번에 새로 출한 특허가 신제품에 바로 적용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뭐 임박한 상황이고 그 보핏에 관련되어 있는 이 보다시피 보행보조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들 관련 개념도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출한 특허입니다. 이 특허의 개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동기의 부품으로 들어간 게 감속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부품 본다면 뭐가 있어요? 컨트롤러 부품도 있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부품도 있는 거고요. 센서 부품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감속기용을 제외했을 때 우리가 이게 2차 전지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리튬인 거고요. 앞으로 올라가야 될 게 뭐 양극재도 있는 거고 음극재도 있는 거고 분리막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뭐 탄산화수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올라가지 않은 걸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감속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SPG고 SBB테크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갖다 버리고 오른 종목은 보내주고 내 종목 아니에요. 남의 여자를 탐하다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깜빵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남의 떡이 아니라 내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다? 오르지 않은 것. 자, 그럼 거기서 뭘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사실 센서도 있고 컨트롤러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은 종목을 뭐를 선택했느냐? 바로 센서를 선택했어요. 센서는 뭐 왜냐면 최근 자율주행 로봇 사실 자율주행 차가 완성되면 디스플레이도 많이 뜰 거예요. 컨트롤러도 사실 나쁘진 않지만 최근 자율주행 로봇도 이슈가 되고 있죠. 통신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자율주행 로봇도 내년에 이제 이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상용화 아까 앞에도 얘기했죠.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가 2024년도 예정이다. 그럼 여기서 또 필수적으로 시장 상승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센서입니다. 센서. 그 센서를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나무가예요. 나무가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 먹거리 로봇, 납점성 로봇 청소기, 핵심 부품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먹거리 로봇에다가 부각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보시다시피 뭐다. 자, 지금 3D 센싱 기술은 차세대 로봇 청소기를 포함해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차의 필수 기술로 주목되고 있고 정교한 알고리즘 설계 및 하드웨어 제조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무가는 이미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의 센서를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보핏에 납품한다 이 뉴스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모든 기업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공급받던 기업에서 그 부품을 또 공급받아요. 삼성전자가 뭐 한다? 로봇을 만드는데 센서가 필요다 하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센서를 공급받았던 뭐 한다? 나무가에서 공급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커요. 이거 지금 로봇 청소기 센서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어떤 분이 무슨 로봇 청소기하고 무시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언제요? 이거 8월 달이네요. 나무가 분명 이때 3배 승부수 띄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단독 기술 로봇 청소기의 핵심 부품 납품한다고 하면서 이게 센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나무가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3배까지 못 가긴 했지만 2.5배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근데 무슨 로봇 청소기 뭐 이거 하고 무시하셨는데 로봇 청소기나
얘기했죠. 로봇 청소기의 센서가 자율주행 로봇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자율주행 로봇에 들어가면 뭐 보핏에 쓰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보핏에 나무가가 독점 공급. 갑자기 그냥 상한가 이래 시스콜 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무가 역시도 우리가 뭐한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 저항 구간 때 맞고 지켜졌는데 못 지켜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상승 추세 맞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되면서 뭐합니까? 이 삼각수렴대 돌파하면서 터치하고 또 급반등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참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막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구간, 이 지지저항 이 구간 한 9,000원대인가요? 8,500원대? 이 구간은 사실 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8,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벌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괜찮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아니죠. 이 나무가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삼성과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 루머티브라는 이 기업의 고정형 라이더 공급 계약 소식 등 이런 것들과 함께 충분히 이슈도 받고 있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무가가 뭡니까? 자, 미국 반도체 기업과 자율주행 핵심 고정형 라이다 공급 계약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예요? 이 루모티브 그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다시 또 나오면서 이것들이 자꾸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삼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 안 가는 종목은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요. TFE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걸리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간이 걸렸죠? 근데 나무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안 간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장에 한 달 만에 2배, 3배, 4배 갈 정도 가면 내가 뭐하러 이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찍겠습니까? 내가 혼자 다 먹고 있지. 저 역시도 실계좌 투자를 하면서 사지 못하는 종목들을 뭐하자 나눠서 여러분들도 수익 보고 우리 서로 윈윈하자입니다. 윈윈하자.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인 부분은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 뭐 하시라? 그냥 그게 싫으시면은 나가지 마시고 여기 그냥 링크 클릭하세요. 그럼 뭐 하냐고 하면요, 실시간 단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최근 수익률 보시면은 분명히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100%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